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 Q&A 시간인데요. 그 구독자님께서 최근에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답변은 제가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걸 좀 미흡한 부분이랄까? 그런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보충 설명 겸 이제 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일단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희 집 옆 땅이 공매에 나와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저에게 진입로를 막을 것이고 그 상하수도 그 옆에 땅이겠죠. 그 공매로 낙찰 받으신 분의 소유가 된 그 땅의 배관을 빼라고 한다. 상하수도 배관. 전에 저희 집과 옆 땅의 소유주는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넘어가게 됐다. 옆 땅 진입로 말고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그죠? 어찌해야 되냐? 요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고 싶겠죠. 이분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집을 사용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 여기 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땅이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화 시켜볼게요. 여기 집이 있고 집의 부지죠. 부지고 요 옆에 이제 어떤 건축물이 없는 빈 땅 같아요. 빈 땅. 나대지나 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이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게 이제 길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리로 이제 아마 상하수도 배관도 돼 있고 한 거 보면은 그 배관을 설치하고 나서 인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포장도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차량도 통행을 하실 것 같고. 그죠? 또 집도 있고. 근데 이 땅만 넘어갔다 이것이 공매로 세금을 체납하셨나봐요. 그래서 공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낙찰을 이제 받은 사람이 그 낙찰자가 부동산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땅 주인이니까 이 땅 주인이다. 당신 왜 이거 그냥 무상으로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 이거 상하수도 배관 묻힌 거 다 빼내고 요 길도 막을 거다. 당신은 통행하지 마라 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앞이 깜깜하죠. 이제 선량한 우리 보통 일반 시민으로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주인이라고 나타나면 이 소유권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충 임자다. 이 땅 임자다. 혹은 주인이다. 이러면은 내 땅에 있는 거 다 파내라. 혹은 내 땅으로 다니지 마라. 라고 이제 주장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경향이 좀 짙어요. 근데 법이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근대적인 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지배하던 그 근대적인 시각에서의 소유권이고요. 지금 소유권은 광범위하게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요. 제한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웃한 토지 특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다면 포위된 땅이라면 이런 식으로 포위됐다. 다 남의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진입할 수가 없죠. 진입할 수 없으면은 이 땅은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맹지라고 부르죠. 맹지. 눈먼 땅이다. 맹지가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는 제가 그때 전에 한번 찾아봤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하여튼 경험상 제가 볼 때 상당 부분이 맹지다. 상당 부분이. 이게 맹지 면적이 상당히 된다는 거지. 이 맹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맹지들을 이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용을 못하게 되고 아무런 이용을 못하게 되느냐.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인 이런 우리나라에서 과연 저런 식의 법제를 갖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웃한 토지의 어떤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냐면 이제 민법에서는 이제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 이 이제 서로 이웃한 그런 토지 간의 이용을 조율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요 지금 사안에서 요거 상린관계 규정 중에 두 가지 크게 이제 문제될 수 있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통행을 못 한다는 거지, 통행을. 그러면 여기 통행로를 이미 개설돼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제 땅 주인이 같은 임자였으니까. 그러면 이 주위 토지 중에 공로로 통하는 그 길이 없을 때에는 이웃한 토지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행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 그래요. 주위 토지 통행권. 자, 이거 길 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어요. 보통 이거 이제 길을 막고 막 통행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 등의 어떤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들은, 이 땅 주인의 권리들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승낙은 필요 없어요. 승낙은 이 사람이 주인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나는 통행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왜 통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뭐다? 이 손해가 가장 적은 포위한 토지 중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에 의해서 이제 통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즉 뭐다? 통행료를 내라 이거야. 통행료를 내면 된다는 거죠. 이 권리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실무상 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확인 판결. 저기서 길을 막는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런 확인 판결을 받는 거죠. 권리는 언제 생긴다? 법적으로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통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통행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 답변에는 좀 뭐 길어질까봐 안 드렸는데, 여기 이미 주택이 있죠. 주택이 있다. 주택이 있으면은 이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4m 이상 폭이 보행과 그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 폭 4m 이상의 도로가 2m 이상 그 부지에 접해야 된다. 요 요건 플러스 뭐다? 법령에 의해서 개설되고 고시된 도로 또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이거는 뭐 잘 해당이 안 되고요. 이런 사안에서는 통상 그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뭐다?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죠? 시군구청장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이제 신고는 이제 뭐 100제곱미터 이하면 이제 신고 대상이죠. 그 이상은 이제 통상 건축 허가고, 근데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건축 허가나 신고, 하여튼 건축할 때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그러니까 요 실체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고 요 절차적인 요건을 만족하면은 비로소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요건을 갖췄다는 거겠죠. 그러면 찾아보시면요, 이거를 아마 했을 거예요. 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있다면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은 이 사람이 땅 주인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남들 이용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이거는 도로로 이용돼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미.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 자,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가지고 도로 지정 공고, 고시 공고. 뭐 보통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은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 요거 란이 있어요. 란이 있으면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요 건축물 대장을 일단 그 전에 떼보시고 일단 건축물 대장. 그럼 건축이 언제 됐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고 요 지자체 관련 지자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고시 공고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으면 이게 없을 수도 있겠죠. 홈페이지에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비교적 최근이라면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 이거지. 이게 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홈페이지에 그냥 다 띄워놔요. 왜? 공고한 거니까 공고. 공고라는 게 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라. 그러면은 요 지번에 대해서 딱 나와 있고 요 면적과 지번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동의를 얻어서 도로로 지정 공고합니다. 뭐 이런 식의 공고문이 떠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그렇게 지어진 구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홈페이지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건축민원하는 부서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도로 지정 공고가 된 적이 있느냐, 이 땅이. 지금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그렇게 하면 아주 친절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안 알려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모른다, 알 수 없다, 혹은 뭐 그런 거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시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세요.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직접 가셔서 민원 창구에다가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open.go.kr open.go.kr 여기 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로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돼요. 하셔도 된다.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있으면 있다고 정보 내역을 알려주거나 지정된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내역을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홈페이지 어디에 있다든지 아니면 관보 어디에 게시되어 있다든지 공보 하여튼 어쨌든 어디에 있다고 정보 소재 그 정보가 어디에 있다고 소재는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찾아 들어가면 되겠지. 소재를 알려주면. 아니면은 정보 소재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정보 자체를 줄 수도 있고. 이러면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있다면 그래서 이 건축 당시에 이런 게 이제 공고된 내역이 있다 도로로 그리고 이 요건을 실체적인 요건을 갖췄다. 실체적인 요건을 갖춰야 당연히 위치 지정에서 공고를 해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게 없더라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의토지통행권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임대료 상당액을 요 부분에 한해서 이게 이제 이용 현황에 따라서 이제 얼마 하겠습니까 이게? 돈 주면 되잖아. 지금 통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돈 연세로 주든 월세로 주든 그거는 당사자 합의하에 하되 합의가 정 안 된다. 여기서는 또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제 정해주겠죠. 근데 지료를 내라. 통행료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행료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죠. 나는 못 주겠는데 그 돈 너무 비싸다. 다시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결렬되면 돈 받을 사람이 답답한 거죠. 이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통행료 내놔라 라고 이제 이 사람이 답답해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정해주겠죠. 얼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아마 정해질 겁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 이게 이제 통행에 관련된 문제고요. 막 좀 너무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취지만 좀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 도로, 통행로로 사용하던 이 지하에 그 상수도, 하수도, 이 배관이 묻혀 있다.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라, 철거해라 라고 하면 이 집 살 수가 없죠. 그죠? 물통 수도도 안 들어오고 하수도도 빠지지를 못하고, 물론 뭐 정화조 묻으면 뭐 가능하겠지만 뭐 통행도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 주의토지 통행권이 우리가 민법 219조예요. 218조에 보면은 수도등 시설권이 있어요. 수도등 시설권. 거기에 수도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필수 설비죠. 그 주택이나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필수 설비입니다. 이런 것들 아마 등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등. 뭐 이런 필수 설비예요. 필수 설비가 점점 많아지죠. 자, 이런 것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딴 데로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남의 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주의토지통행권과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사안이 아니고 지금 그 공사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지금 시설이 다 된 상태인 거를 이제 끄집어내라 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인입을 처음에 하려고 한다. 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는다 라고 하면 막으면 안 되죠. 권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 방해를 배제하는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런 경우는 이미 다 시설이 돼 있죠. 아마 건축할 때 다 이런 법적인 절차들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거다. 권리가 있다. 파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결국 내가 안 파낼 건데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소송 가면 이 사람 져요. 그죠? 이 사람 진다. 이 사람 진다. 왜? 이 사람은 이 지금 질문자께서는 이런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수도 등 시설권에 의해서 권리가 있다는 것이. 그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이고, 규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민법 218조 19조 찾아보시면은 그쪽에 이제 그 상린관계, 그 수도등 시설권과 219조의 주의토지통행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주의토지통행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그거를 주로 다룬 영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그 옆 땅을 지금 낙찰받아서 들어온 그 부동산 하신다는 분은 뭐 이런 내용을 모를까요? 과연 부동산 하신다는 분이 다 알 거예요. 아는데 그 이런 사안들 보면 늘 안타깝다는 거지. 그분도 목적은 뭐예요? 결국 그 땅을 사라는 거야. 그 땅을. 이게 있는데 이 맹지라는 거지. 맹지에 건축물이 있고 자기 땅을 통행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받을 때 이거를 사라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거를 1억에 낙찰받았다 라고 하면은 한 1억 5천에 사라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차익을 좀 충분히 남기고 사라 이거야. 그렇게 차익을 남기려고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분한테 이런 위협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이제 점한 뒤에 이 사람한테 사라 이거지. 사라. 그죠? 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일단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일단 사람이 알아야 되고, 뭔가를. 알고 난 다음에 협상에서 내가 아는 걸 숨기고, 그와 상반되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가 아는 대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아는 사람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 대응이 안 돼요.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그냥 뭐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다 뭐 이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 항변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냥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강의들을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고 지금 요즘 좀 게을러가지고 좀 뜨거운데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되고 그 상대방 주장도 저 사람이 주장은 항상 자유로운 거죠. 내 마음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아는 사항도 그와 반대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하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는 내가 알아보고 법정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재판에 갔을 때 내가 이길 확률이 높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뭐 답글 그 댓글로 이렇게 질문 요번처럼 남겨주시면 제가 뭐 간단하게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멘트 해드리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공유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라고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적어도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정도 최소 기본 지식은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구체적인 어떤 상담을 요한다거나 개별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상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반론적으로 물어보면은 제가 그런 조언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어디 가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안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원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어디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그 댓글 같은 것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뭐 하여튼 제가 그 여력이 되는 한도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빨랐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